남자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린 그대로가 완벽하니까.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팍 박아주세요. 시원하게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요, 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오늘은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솔직히 춤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지만 춤하고 결국엔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끝날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여러 가지 그룹들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같이 확 땡기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 왜 남자가 봐도 확 땡기는 그런 매력이 없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극 초반에 빅뱅의 남매 그룹이라는 느낌만 사용했을 뿐 그 이후로는 완벽하게 다른 느낌 그리고 다른 형태의 그룹이 되어서 시대를 강타하다 못해 찢어버린 그 그룹.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재능 그리고 카리스마의 그녀들. 걸그룹이라는 표현은 이 그룹을 표현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오늘은 왜 그들이 전설인가? 첫 번째, 2NE1입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 2탄은 무대 관련된 영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NE1은 2009년 5월 17일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해체 후 마지막 앨범 2017년 1월 21일이 마지막입니다. 해체에 대한 부분들도 말이 많죠. 그건 차차 제가 해체편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데뷔를 기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NE1을 이야기를 할 때 각 멤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2NE1에서 각종 컨셉과 말도 안 되는 스타일링 그리고 헤어 등을 담당했지만 그 모든 걸 가스활명수급으로 모두 소화해버린 산다라 박이 있습니다. 정말로 산다라박에게는 말도 안 되는 스타일링을 많이 시도한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산다라에게는 이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헤어스타일일 뿐이에요. 지금껏 그 어떤 여자 가수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것들만 따로 딱 적어놓고 한 건지 진짜 신기한 것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했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 아시죠? 너무 안 어울리거나 너무 무리수면 웃긴 짤로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산다라도 역시 저런 스타일링에 비해서 약간 좀 웃기게 희화화되는 그런 게 현저히 적었어요. 소화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그리고 산다라는 초동안인 걸로 데뷔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84년생으로요. 저보다도 누나고 데뷔 당시에도 적지 않은 나이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데뷔 나이가 아마 26?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진짜 초동안이죠. 04년도에 필리핀에서 이미 데뷔를 했지만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2NE1으로 다시 데뷔를 한 어찌 보면 경력직 신입이었던 산다라는 신기하게도 이름이 그게 한글 이름이래요. 본명이고요. 신기하죠. 데뷔 전부터 필리핀의 보아 이런 닉네임이 있었던 걸로도 유명해요. 저도 기억을 하니까. 기억나는 게 인간극장에서 얼굴을 드러냈던 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도 팬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가며 통로를 빠져나오는 산다라.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8위였어요. 앨범이요. 무대에 서는 연예인으로 이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도 없다. 두 번째는 걸그룹 중 이만큼 독보적인 보컬이 있을까? 박봄입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었대요 원래. 근데 그러다가 부모님 몰래 버클리 음대로 편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아니 버클리 음대가 그냥 가고 싶다고 뭐 몰래 편입한다고 갈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닌데 이거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아니 이게 몰래 간다고 가지는 거야? 박봄은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또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그랬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3년차에 오디션에서 수천 명 중에 1위로 합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오디션장에서 YG가 아니면 가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배짱이 수준이에요. 박봄은 데뷔 전에 생각보다 얼굴을 많이 비쳤죠. 빅뱅의 띵곡 We Belong Together 여기서 여주로 등장을 했죠. 이때 진짜 환장하고 예뻤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아직도 부끄러워 내 눈을 봐요 세상 가장 most incredible 왜 홀로 대 묻지 널 향한 널 향한 널 향한 그 중도 연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Me and you 우리 사랑은 언제 진행 중 내 눈을 봐요 이후에도 빅뱅의 Forever With You에도 출연을 했고요. 내 곁에 있어줘요 my love 손을 놓지 말아요 마스터우와의 피처링 그리고 렉시 피처링 등 다양한 활동을 데뷔 전부터 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도 박봄을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그 이효리 거 애니스타 맞나? 애니스타 맞을 거예요. 애니스타였던 것 같아. 솔직히 좀 유치하기는 한데 되게 흥미로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죠. 이효리가 스타로서의 지침과 압박과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박봄을 대타로 이렇게 딱 세우고 박봄은 박봄대로의 어떤 그런 꿈을 이루고 효리는 휴식 기간을 갖는 상호간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효리의 대역을 하는 기간에 페이는 지불이 됐나? 아니면 그냥 꿈을 이룬 것으로 퉁을 쳤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쓰레기니까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 돈 생각부터 먼저 나더라니까 저거 보면서. 어쩌면 난 미쳐도 돼 지금 이렇게 선택해 그래서 난 어때도 돼 지금 이렇게 선택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봄만큼 음색이 확실한 보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봄 특유의 창법 역시 박봄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때문이지 2NE1의 노래를 생각하면은 CL의 어떤 래핑 그리고 박봄의 목소리 그런 색깔들 이런 게 우리가 아는 2NE1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색깔을 구축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황금막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대한민국 여자 가수 춤 레벨 자체를 올려버린 바로 그 사람 공민지입니다. 역대 걸그룹 댄스 포지션을 상향하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민지 이전에는 이 정도로 하는 걸그룹의 댄스 멤버가 많지 않았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네요. 효연. 하지만 효연은 소녀시대의 팀의 어떤 한 부분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면 공민지는 공민지 사람으로서 독보적인 어떤 그런 실력과 어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효연은 소녀시대의 효연 이런 느낌인데 공민지는 2NE1의 공민지도 물론 있지만 그냥 공민지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효연도 분명히 잘하지만 여자 가수 춤 하면 떠오르는 게 공민지가 더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저는 더 그런 게 있어. 막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카리스마와 춤 실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공민지는 원래 2NE1 이전에도 춤으로 좀 날리던 사람이라서 2NE1에서 늘었다기보다는 원래 잘하던 사람이 2NE1에서 포텐을 터뜨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프리스타일에 능했으며 팝 컨트롤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다른 스타일에 적용을 시킨 어떤 그런 춤 스타일을 구사를 했었죠. 확실히 다른 그룹의 댄스 멤버들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컬 능력이 떨어졌느냐? 실은 보컬도 굉장히 능숙했고 라이브도 안정적이었는데 확실히 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비춰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솔로 한 번을 안 내주던 상황들이 저도 그 당시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태양처럼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밀어주지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은 2NE1을 2NE1으로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던 리더 CL입니다. CL은 그 당시에 데뷔했던 어떤 랩 파트 그런 담당들, 너도 랩 파트 뭐 이런 걸그룹들의 그런 랩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여자 래퍼의 아이콘은 CL이었어요. 다 CL 따라했거든. 전부 다. 실명을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진짜 거짓말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땐 다 CL이었어요. 다. 물론 GD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그만한 파급력이 있었다라고 봐요. 데뷔할 때 나이가 19이었던 것 같은데 수능 봐야 될 나이죠. 진짜 이런 부분을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YG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깨어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언니가 아니잖아. 제일 언니가 아닌데 나이가. 근데 리더는 CL이었고요. 그 결과 굉장히 잘 해나갔죠. 랩에서
개인적으로 CL이 다른 모든 여자 래퍼들을 제낄 정도였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YG 특유의 랩 스타일이 그 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CL은 CL 특유의 스타일이 분명히 강했고 그로 인해 CL은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죠. CL이라는 스타일로. 그리고 CL 자체가 보컬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굉장히 뛰어난데 포지션상 보컬보다 랩이 좀 더 유명했었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춤 실력도 되게 출중했는데 또 그 부분에서는 공민지의 입지가 강해서 약간 좀 부각이 덜 된 부분도 있었어요. CL을 포함해서 가요계에 이렇게 사기캐들이 좀 있는데 포지션이나 다른 멤버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문희준도 약간 그런 형식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NE1이 왜 지금도 레전드로 남고 불리우고 있는가에 대한 데뷔편 첫 번째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전설의 시작, 데뷔 시절 무대 그런 분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편에서 다시 만나요. 같이 가시죠.